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44,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43,850달러로 전날 대비해서는 0.59%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코인들도 크게 다른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52.5%,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3%를 기록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136일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9일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무려 44,705달러까지 오르면서 2023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 최고점 대비해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44,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의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 이 제이미 쿠츠는 이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장에 진입을 했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건강한 조정을 거친 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대비 25에서 30%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나 NUPL 즉 유통량 대비 자산의 순손익을 측정한 이 비트코인의 미실현 순손익 지표를 보면 이번 강세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신념에서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과 유동성, 거시 분석 등 정보에 입각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모멘텀 자체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트도 엑스닷컴을 통해 이 불트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불트랩이라는 것은 약세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반등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시장이 불장이 아니라 여전히 약세장이지만 잠깐 상승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언급이 증가되면서 일각에서는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퍼드가 높아지는 시기는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 발표된 미 노동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9만 9천 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인 19만 개를 넘어선 수치였는데요. 이제 11월 실업률은 3.7%로 예상치인 3.9%에도 못 미치게 되었죠.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도 예상보다 낮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는 경기가 높은 고금리를 유지함에도 견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오히려 연준에게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 높게 금리를 올려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 좋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주구장창 올리기에는 현재 은행들의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 연초 발생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연이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다가오는 12월 FOMC에서 미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대지진에 버금가는 일이다. 이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난 8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하여서 이와 같이 언급을 한 것인데 이 서머스 전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통제되거나 경제가 침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류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준이 방향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은 엄청난 순간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압도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 또는 경제가 침체로 돌아섰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되었는데 서머스는 방금 전 말씀드린 나온 11월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연설에서 연준의 2% 목표에 달성을 하려면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고용 지표는 좋은 수치이고 적어도 11월 현재 경제가 여전히 꽤 탄탄해 보인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언한 데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이 제롬 파월도 그렇고 서머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연준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가올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없죠. 내년 중반에서 하반기를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금리 발표 이후 제롬 파월의 주동 아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입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트레이더들은 금리 인하, 즉 2023년, 2024년 유럽 중앙은행 ECB가 처음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의 예상이 맞다라면 ECB는 내년에 주요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하고 5월에는 미국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 영국에서는 6월부터 영란은행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5월 이후 가장 긴 상승 행진을 기록한 후에 44,000달러에 근접해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는 부분적으로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접어든 현물 ETF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수많은 알트코인 중 메이저라고 불리우는 이 아발란체의 급등세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에 아발란체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 아발란체 4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제 아발란체 현물 ETF 출시 가능성 멋지게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익명의 암호화폐 전략가인 알트코인 셰르파의 경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com을 통해 아발란체가 곧 현재 가치에서 40% 넘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와 아발란체와 같은 강력한 2021년 체인이 다른 체인이 죽는 동안 꽤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한편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 CEO 존 우가 최근 블룸버그 크립토 인터뷰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출시될 첫 번째 상품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것이고 다른 암호화폐 상품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다음 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망과 함께 위험 자산에 대한 유리한 거시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최근 비트코인 랠리가 촉발을 했다. 시장 구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거시적 조건과 인식이 바뀌었다. 현물 ETF를 통해 유동성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현재 실제로 비트코인과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어서 이 다른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다면 그 후 현물 ETF의 범주가 다른 대형 알트코인으로 점차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인데요. 이제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두 자산을 현물 ETF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대형 알트코인이 존재하며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당한 규모의 기초 자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알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감시 공유 협정을 맺으며 이 가격 조작 리스크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알트코인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차별해야 할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제도권 자금의 대형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상품의 신탁 형태입니다. 이 신탁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은 ETF 대비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출시한 이 투자 상품의 운용 자금 규모는 기관 자금의 알트코인 투자 수요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캐시 등 비트코인 캐시 등의 이제 자산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이 모든 신탁 상품의 ETF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코인쉐어스와 21쉐어스에도 이 알트코인 특화 상품이 있습니다.
BNB와 솔라나, XRP 외에 17개 알트코인 특화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21쉐어스의 크립토 바스켓 인덱스 ETP 같은 상품에는 이 2021년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다 등 여러 가지 암호화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ETP, ETF 등 기초 자산을 펀드에 넣어 만든 랩핑 금융 상품 중에 이더리움과 솔라나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현물 ETF 승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로 다른 코인들의 현물 ETF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거래소와 증권거래소의 경계가 사라지며 거래소들 간의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경쟁은 심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반사 이익을 가지게 되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곧 전통 금융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실제적인 증거이며 지금이 투자의 골든타임임에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이 변하게 될 것인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대한 호재와 더불어서 이 반감기라는 크립토 마켓의 최대 호재 이와 더불어 미 연준의 피벗 즉 금리 인하와 추가적으로 2024년 내년이죠. 미 대선이라는 사중주가 어우러졌을 때 얼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4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이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 이 소식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빗썸이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 USDT의 입출금을 지난 7일부터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화 마켓에 테더 코인 USDT를 입금하고 매매를 통해 원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죠. 이 빗썸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을 위한 국내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이와 같이 USDT를 상장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가 USDT로 거래하는 해외 거래소들과는 달리 한국은 원화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불편이 컸습니다. 이 비트코인 마켓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서는 원화로 거래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테더코인 USDT 상장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선 해외에서 거래하던 투자자들은 테더코인 USDT를 원화처럼 들고 있다가 코인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로 자금을 이동할 때는 XRP나 트론 같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코인을 이제 이용하기 마련이죠. 특히나 XRP가 많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XRP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하지만 테더코인 USDT를 이제는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송금시 막히거나 시세 변화를 우려하는 분들은 이 안전하게 USDT를 송금하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마다 수수료는 조금씩 다 다른데 이제 통상 수수료는 1테더코인 1 USDT 정도 하므로 수수료도 뭐 많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1 USDT는 1달러와 패깅이 되죠. 하지만 이 점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테더코인 USDT로 XRP를 매수해서 송금한다고 할 때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가 얼마인지 또한 따져봐야 합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테더코인 USDT가 아닌 XRP를 송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XRP는 일단 수수료가 낮고 송금 속도가 빠르죠. 거기에 더해서 김프가 커지면 저렴한 가격에 XRP를 매수할 수 있고 국내로 송금하면 XRP를 해외 거래소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비교해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 저 역시도 해외 거래소 간 송금을 할 때는 귀찮아도 이 USDT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런저런 거 다 고려하기도 귀찮고 안전하게 송금이 가능하니까 이 USDT를 반복해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에서 테더 USDT의 입금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에는 USDT 마켓은 있지만 정작 USDT가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변화가 업비트에도 좀 영향이 있게
있기를 바래 보는데요. 이 상장되자마자 이제 테더 USDT 가격이 1,386원까지 오르는 등 이 실제 테더 가격과는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수요의 일시적 증가가 부른 가격 왜곡으로 보이는데 이 실시간 환율은 1,323원 수준이었고 이는 61원이나 나는 차이였기 때문에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USDT를 상장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갑자기 활성화가 될 때 입금이나 거래가 몰리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변동성 클 때 잡아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최근 이 거래소들에도 좀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월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이 증권거래소와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거래소들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거래소도 암호화폐 거래소도 서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게 될 겁니다. 이에 우리 투자자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은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겠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이 골든타임 속에 실제적인 자금을 투입하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코인이 이제 오른다고 해도 주변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슬슬 조금씩 코인이 좀 올랐다더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전고점이었던 68,000달러, 69,000달러가 도달해도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7만 달러, 8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에는 도달해야 이제 좀 늦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다가 1억 원을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포모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온갖 매스미디어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었다라고 광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식당을 가도 영화관을 가도 카페를 가도 코인 얘기가 여기저기서 술집을 가도 소맥을 한 잔 먹고 있는데도 옆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매도를 고려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매 영상 말씀드렸고 수년째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